네, 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시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주요 문헌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가는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강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21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꼭 준비하시고요. 금리 변동성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잘 보시고요. 시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쿠팡 책과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다른 물품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네, 연준 인하했는데요. 요 말 때문에 조금 혼조세이지만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12월 인하 기정사실 아니다. 선을 긋네요.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좀 보시면 되겠고, 혼조 마감됐고요. 그 다음에 인하 확률이 떨어졌다. 뭔가 지금 찜찜한 게 있는 모양이죠. 동결 가능성의 약세 전환. 자, 파월이 왜 그랬느냐 봤더니 감원, 고용입니다. 고용. 감원에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내년 5월 달입니다. 왜? 의장이 바뀌거든요. 트럼프가 좋아하는 의장으로 바뀌면 아마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될 것 같고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총. 자, 그 다음에 자, 파월 금리 인하 쉬어가자는 의견이 많다.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 이견이 크다. 증시 채권 약세 전환했다. 이 한마디에. 그래서 지금은 잘 봐야 되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실적도 상당한데,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가 게시물에 올려놨거든요. 자, 시가총액 기준 상위 자산입니다. 금 27조입니다. 엔비디아 5조.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4조. 애플 사과는 4조. 그 다음에 구글 3조, 3.3조, 은이 2.6조네요. 은이. 그래서 금하고 은이 대단한 약진을 보였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이 1이다. 27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금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고, 금은 가만히 있는데, 돈을 너무 찍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금이 그냥 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나 화폐 발행에 대한 우리의 해지 수단은 뭐밖에 없다? 금과 은밖에 없다. 왜? 좀 이따 주식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망고의 자산입니다. 5천년 역사를 통해서 금은 계속해서 가치를 발하고 있습니다. 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 있네요. 6이네요. 아마존 2.4조. 자, 비트코인은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2.2조. 별로죠. 이쯤에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좋다고 그렇게 신나게 떠들더니, 비트코인 안 사면 망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전혀 아니올시다죠. 메타 1.8조. 이렇게 지금 순위가 매겨져 있고,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짜 좋은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 갖고요. 이 엔비디아도 5조 달러라는 게 이거는 사실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5천억 달러도.
달러 너무 많이 찍어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향 꼭 포트에 담아야 될 게 뭐냐? 실물 금은입니다. 현금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제가 게시물에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변하거든요. 뭐 4,000달러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꼭 메모리에 담겨 놓으시고 가끔가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표 보겠습니다. 버핏 지표 225.3 버블이고요. 여기까지 갑니다. 이번에. 그래서 고점 대비 반의 여정을 갈 것이고요. 자, 슐러 P도 마찬가지입니다. 40.5죠. 엄청난 버블을 만들었습니다. 이 버블이 붕괴되는 순간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은 아작이 나는 주식시장과 이런 때 보이시죠? 역사입니다. 역사. 그 다음에 다른 거 보시면 자, 지금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조정을 준 거예요. 4,000달러에서. 자, 보세요. 10월 1일 날 종가입니다. 3,892달러. 보이시나요? 3,892달러에서 자, 10월 7일 날 4,000달러 돌파했어요. 자, 요때부터 세력들이 붙은 것 같습니다. 붙어서 쫙 올립니다. 이렇게 4,300달러까지. 엄청나게 올리죠. 10% 넘게 그냥 급등시킵니다. 며칠 사이에. 그리고 나서 또 팔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베이비들 와갖고 이제 금 떨어지니까 좋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떨어져서 좋은 건 딱 하나예요. 좀 싸게 살 수 있다. 아주 박수를 치더라고요.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는지. 요건 몰랐지롱 그러면서. 그런데 저는 다 해설을 했어요. 10월 7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팔아먹을 때가 됐다. 뭘 가지고? 선물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선물. 왜요? 달러 선물은 그런 식으로 장난치면서 할 수가 있거든.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50달러 돌파, 그 다음에 쫙 올렸다가 또 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되는 금은비죠. 금은비. 그 다음에 요거 긴장하세요. 금리차 요거. 그 다음에 반도체는 또 역사를 썼다. 자, 그러면 금은 하락하고,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 완전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공포 탐욕 지수 계속 공포 구간에 있고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 탐욕에서 극도의 공포로, 극도의 탐욕에서 극도의 공포로 가는 과정. 자, 살짝 올라왔죠? 이걸 보시라고. 올라온 거, 반등. 자, 폭락, 반등, 폭락, 반등. 다시 또 한 번 또 폭락.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 여정이 있는데, 자, 주식시장 몇몇 종목에 의한 급수한 탐욕이, 내일은 아마 이거 다운될 것 같습니다. 주가 강세, 대형주죠. 그 다음에 거래량, 이제 푸콜 옵션, 그 다음에 이렇게 채권 쪽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표 분석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지금 팩트고요. 그거를 함으로써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제가 추구하는 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휘둘리지 마시고 주식 하나만 보지 말고, 채권 하나만 보지 말고, 금과 은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봐야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 끝났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3개월째 이러고 있고, 비트코인은 4개월째 못 가고 있다. 끝났다, 코인. 자, 그 다음에 여기 카바나라는 회사인데요.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무슨 회사냐? 카바나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래서 카바나는 리테일 트레이드. 그래서 지금 자동차 회사인데, 얘가 왜 이게 중요하느냐? 자동차 중에서 가장 좀 잘 나가는 회사인데, 얘가 요때도 보시면 내려왔죠? 근데 지금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10% 빠졌어요. 여기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뭔가 좀 확실히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가 지금 확실히 생기고 있구나. 언제부터? 여기 보면 7월 달부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카르맥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위기시로일 수 있다. 이거 왜? 얘 때문에 지금 4% 넘게 빠졌는데, 뭐냐? 카르맥스는 소위 말해서 서브프라임 대출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자동차가 안 팔린다? 자동차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네, 심지어는 얘 같은 경우는 팬데믹 저점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자, 카바나는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완전 박살나고 있고요. 그러면 경제가 이제 확실히 눈에 보이게 골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누구도 얘기 안 하죠, 이거. 예. 자, 그 다음에 중소형주 80% 폭락 반등, 이제 마지막 파이널 파동 기다리고 있고요. 자, KBWB 마이너스 내려오고 있고, KR이 2% 가까이 폭락했네요. 만약에 이거 30%짜리 뜨면 은행 위기, 시스템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어때요? 자, 이브닝 노지스타, 뭔가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파월 의장이 재를 뿌렸죠. 네. 자, 얘가 얼마에 5조 달러라고 그랬죠. 5조 달러 표시로 잘 보세요. 자, 애플, 자, 못 가죠. 자, 내일 실적 발표입니다.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소, 시간에서 2% 정도 빠졌네요. 완전 쌍봉으로 지금 작살나고 있죠. 실적이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저기 했는데 빠지고 있죠. 자, 보시면 빠지고 있다. 뭐다?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서서히 오고, 파월 의장도 지금 뭔가 속도 조절하는 것 같다. 자, 구글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좋았어요. 실적, 그리고 시간에서 4.8%. 그런데 어쩌나 얘는 시총이 3조밖에 안 되네. 증시를 견인하기에는 좀 부족한. 아무존 내일 실적 발표입니다. 시가에서 1% 정도 빠졌고요. 그러면 내일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 발표하고 마소 지금 빠그러지고 있고, 그죠? 구글만 덕야청청하는데 될까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11월 달 실적 발표인데 과연 우리 소위 말하는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게 딱 나올까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메탈 보시죠. 1.8조인데 시간에서 10% 가까이 빠지고 있네요. 대단하죠? 네. 실적이 안 나왔어요. 보실래요? 요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EPS가 작살이 났네요. 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대형주의 몰락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실적은 완전히 공패다. 공패가 뭔 줄 아시죠? 속옷 쓰면 또 여기 또 AI가 또 싫어하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존 내일, 자, 구글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같이 하라. 마소 2% 가까이 빠지고 있고, 자, 애플 내일 실적, 엔비디아 얘도 골로 갈 이제 상황이 처해 있는 거죠. 지금 대형주가 몰락하고 있어요. 그거 정확하게 보시라고.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증시가. 그러면 운명에 뭐가 오는 거죠? 네, 운명에 뭐가 온다? 11월 달에 오는 겁니다. 대단하죠? 10% 가까이 빠지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못 가고 있고,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자, 얘는 80% 빠진 다음에 폭반등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파이널 파동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시게. 이제는 운명의 11월이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내년 상반기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폭락이 진행될 것이다. 왜? 뭐 때문에? 엔비디아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엄청난 매출 불리기, 엄청난 꼼수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부동산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폭락이 시작되는, 음봉과 대량 거래. 이때도 있었죠. 올 4월 달에도 한번 있었고, 못 가는 상황.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동산에서 지금 2% 넘게 빠졌다. 시간에도 좀 올라왔네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코인, 자, 망했죠. 주식 이제 완전 골로 가고 있죠.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는 부동산도 끝났다. 자산 시장의 대폭락이 이제 준비, 레디 딱 하고 있죠.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준비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는 살짝 변동성은 파월 의장이 12월 달 금리 몰라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살짝 지금 눌리는 상황.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죠? 요거
하이일드 가장 큰 위험 신호다. 이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대붕괴가 시작이 될 것이고요. 네, 이유는 오늘 금리가 팍 올랐죠. 4.07%, 2% 가까이 10년물이 살짝 미쳤습니다. 3개월물이죠. 살짝 올라왔고요. 2년물 3.59, 자, 그 다음에 5년물 3.7까지 올라왔고, 자, 20년물 4.6까지 살짝 올라왔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고점이 낮아지는, 네, 한 박자 쉬어가는 느낌. 자, 그 다음에 4.62 이렇게 쭉. 자, 그 다음에 금리 차죠. 10년과 3개월 살짝 올라왔죠. 자,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간다는 신호가 나오면 이제는 다 골로 갈 준비가 된 거죠. 자산시장에서 특히 주식, 부동산, 채권은 조금 남아있다. 왜? 급격한 금리 인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그래서 앞으로 6개월이 엄청난 일들이 발생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엄청난 대붕괴가 예상이 돼 있고요. 대붕괴, 대폭락 이런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 주식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랬잖아요. 팬데믹 때도 폭락 왔고, 리먼 때도 폭락 왔고, 닷컴 때도 폭락 왔고, 대부조업사 때도 폭락 왔고, 2차 오일 쇼크 때도 폭락 왔고, 1차 때도 그랬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걸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네. 이 리스크는 감당을 해야 돼요. 이 역전 리스크는 왜 감당을 안 하려고 그러지? 자, 1929년 상황입니다. 700일이고요. 764일입니다. 이 리스크는 제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몇 년 전부터. 네. 3, 4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다. 그래서 뭘 준비한다고요? 예, 실물 금은. 자, 이것도 분석을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10월 중순부터 계획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아까 요 급등시켰던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증거금으로 올림으로써 진입을 못하게 해서 강제 청산을 만들고요. 그게 세력들의 지금 작전입니다. 그래서 금 선물 일봉에서 RSI 46까지 내려왔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면 RSI가 30 근처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죠. 상승에 대한 조정은 당연히 있고요.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 자, 밑에 첫 번째 포인트가 3,820 요거. 자, 51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200일선이 있습니다. 3,350.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니까 금이 1월 달부터 어디를 지지하고 올라왔어요? 요 51선이죠. 여기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큰 게 상승한 세력이 있고 단기로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증거금 때문에 여기서 강제 청산 당한 애들이 있죠. 이렇게 보시고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은 많이 안 내려왔어요. 예, 큰 저거 없죠. 자, 여기 좀 있고요. 그래서 대략 주봉에서의 한 58에서 60 정도 RSI. 예, 여기 보면은 한 53 정도. 이 정도까지는 애교로 봐줄 수 있죠. 왜? 상승 추세에서 조정 주는 거니까.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에 대해서 얘기들 진짜 많이 하는데 기술적 분석하는 휴먼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예. 진짜 기술적 분석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모르더라고요. 완전히 주둥이만 까져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안 해.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기술적 분석 아주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도 좀 이해하시고요. 자, 요 음봉 9월달 양봉을 잘 보시죠. 네, 엄청나죠, 요거. 자, 그러면 어떤 분석을 하느냐? 요런 분석을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양봉이 요렇게 요게 지지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구간을 4구간으로 나눕니다. 잘 보세요. 여기 1구간이죠. 잠깐만요. 여기 2구간, 여기 3구간, 4구간. 자, 그러면 자, 1구간 여기 어디냐면 3,860입니다. 요거 지키면 하늘로 가는 거고요. 달나라 가는 거고 안드로메다 가는 거고요. 자, 2구간 그래도 안정적입니다.
3,940. 네. 그 다음에 여기 3구간 3,500, 3,520. 네. 여기까지 오더라도 아주 훌륭한. 자, 여기 첫 번째 달 날아가는 거. 요거는 상당히 안정적인 거. 자, 갈 수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와도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기까지 내려와도. 그런데 만약에 요 4구간, 요거 3,500, 여기를 만약에 붕괴시킨다? 좀 깊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네, 무슨 큰 위기가 터지거나 달러가 갑자기 강세로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나리오를 딱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는 가격이 싸지면 해피하다. 왜? 실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예. 아니, 세상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행복한 그런 자산도 있네요. 보니까. 예, 이렇게 분석을 해야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 분석과 함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봉에서 한번 다시 잠깐 좀 보시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20일과 월봉에서 5개월 선과 20개월 선에 대한 제가 분석을 올려드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건 보험이라고 그래요. 실물 그거는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2020년부터. 저는 시작이 2018년부터. 예. 그래서 2020년부터 이거 안 되겠다. 진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1000% 이상 올랐고요. 기껏해야 이제 겨우 좀 올라온 겁니다. 이게. 요거 한 50% 정도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제는 새 차예요. 새 차. 차로 치면 대세 상승이 이제 막 시작된 건데 이걸 가지고 뭐 폭락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금은 끝났다는 등 완전히 멍멍이 소리하고 있는 인간들 많죠. 왜? 금이 올라가면 주식이 떨어지니까. 그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전에 분석한 대로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요. 그때가 언제냐? 요때입니다. 요때 이거 화살표까지 표시해놨네. 요때가 30% 빠진 거거든요. 자, 보세요. 쭉 가다가 상승 조정 하다가 쭉 잘 가다가 갑자기 푹 떨어지죠. 이게 뭐죠? 리먼 때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팍 내리고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대폭등하죠. 이게 얼마냐? 대략 자 보시면 얼마큼 올라왔냐? 요때만 해도 6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요때 몇 년 동안 한 3, 4년 동안 60% 폭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왜? 엄청난 지금 침체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공황 붕괴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금도 같이 내려갑니다. 왜? 달러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정확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잘 보시고, 자, 은입니다. 자, 은도, 자, 일봉, 얘는 안 내려왔네? 야, 자, 보이시죠? 얘도, 자, 10월 17일부터 백오데이션 그 전에 현상이 계속 생기다가 얘도 증거금을 왕창 올렸어요. 그래갖고 털린 겁니다. 소위 말해서. 털렸죠? 왜 털었을까요?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여기, 주봉에서 여기 46달러, 45달러.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월봉입니다. 얘도 분석을 하면 아까랑 똑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종가가 46달러, 저가가 40달러. 요게 무슨 구간? 다시 설명. 이게 무슨 구간이라고요? 지지 구간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가 1, 2, 3, 4. 그러면 자,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락이 오는 경우는 대금융 위기가 생겼을 때, 그때는 진짜 왕창 땡큐 그러면서 저가 매수를 하고, 어차피 연준은 금리를 팍팍 내리고 돈을 풀 것이다 라는 예상하에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사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니까 머리가 어지럽죠. 머리 아프고요. 그래서 분할로 소량씩 계속 꾸준히 모아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팔 시점, 향후 몇 년 동안 지난 후에 팔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소량으로 꾸준히 모아가고 금값이 너무 비싸면 은화를 접근하시고 요즘 풍기 현상 때문에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잘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파는 시점은 제가 금은비로 말씀을 드렸죠. 82죠. 네, 월봉에서의 여러분들의 상황. 그래서 대략 40금 처음면 마음의 준비, 30부터는 매도, 20은 엄청 땡큐. 네, 금은비입니다. 아직 80이니까 내려가려면 하세월이죠. 몇 년 걸립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잘 판단하시고. 이때가 서프라임 때인데 급격히 내려가죠. 네, 이런 기회가 오면 진짜 엄청 땡큐.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가입니다. 유가도 이제 여러분 진짜 집중하셔야 되는데 60달러인데요. 앞으로 향후 대폭등할 자산 예고 유가입니다. 네, 왜요? 앞으로 태양 주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점은요 쉬워요. RSI 50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슬슬슬 관심 갖고 이것도 향후 몇 년 동안 상승할 계획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 1424원. 달러가 올라가서 금이 살짝 내려온 겁니다. 예, 99.13까지 왔거든요. 지금 계속 지금 박스권인데 올 5월 달부터 아니면 여기 아무튼 5월 달부터 박스권 보이시죠? 요거. 예. 그래서 잘 보시고요. 자, 엔화가 문제인데 엔화는 계속해서 약세 모습이다. NDQ RUT, NDQ SPX, NDQ DJI, NDQ RUT. 자, 올라왔죠? 다시 쌍봉 만들 것 같은데. 자, 8월 8일 날 역사적인 고점이고요. 자, 이 그림. 자, 이 그림이 이제 그려질 상황에 있다. 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IPO 시장 유동성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DR 호튼. 네, 이번 달만 12% 넘게 빠지고 있죠. 시간에 많이 빠졌습니다. 3.5% 빠졌고요. 러셀이 좀 못 가죠. 확실합니다. 자, VXN. 네, 변동성 지수 살살 올라오고 있고, 빅스 살살 올라오고 있고, 자, VBIX 얘도 마찬가지. 종목 빅스, 예, 종목 빅스는 튀고 있습니다. 긴장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끝나가는 상황이 되고 있고, 자, 스퀘어 지표는 예고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세요. 많이 내려왔죠? 자, 얘는 역사 고점이 네, 2월 달이었고요. 지금이 역사 고점이잖아요. 얘는 지금 폭락을 예고하고 있고, 그런데 나스닥은 네, 계속 고점을 경신했어요. 진짜 좀 이질적이지 않으세요? 얘하고 왜 이렇게 그림이 다르지? 요거는 미래, 요거는 현재. 그럼 미래를 따라간다고 보면 무섭네요. 여러분들 각오해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패턴, 캔들 패턴 떴네요. 이브닝 노지 스타. 골로 갈 준비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SPX. 네, S&P 500 못 가고 있는 상황.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는 급락도 지금 나올만 하다. 그 다음에 다우도 못 갔다. 그러면 우리는 네,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통일도 되지만 우리의 소원은 네, 실물금을 꾸준하게 모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제적 분석, 그래서 골고루 보는 이런 채널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런 거 누가 얘기해 주나요? 안 해주죠. 금이 27조 달러입니다. 시가총액이. 은은 6이고요. 2.6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은이 많이 변동성이 심한 이유가 바로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조 달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면서 오늘도 열심히 하는 대선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